여기 흰 두건을 쓴 농부 여인의 초상이 하나 있습니다. 어두운 배경에 투박한 붓질, 그리 유명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반고흐의 초기작이죠. 그런데 이 평범해 보이는 그림 한 장이 100년이 넘도록 아무도 몰랐던 비밀을 등 뒤에 숨기고 있었습니다. 2022년 단 한 번의 엑스레이 촬영이 그 비밀을 세상 밖으로 끌어냈습니다. 화면에 떠오른 건 책 넓은 모자를 쓰고 수염을 기른 채 이쪽을 똑바로 응시하는 한 남자의 얼굴이었죠. 놀랍게도 그 얼굴의 주인은 다름 아닌 반 고흐 자신이었습니다. 자기 그림 뒷면에 자기 얼굴을 그려놓고는 판지로 덮어 벽 쪽으로 돌려버린 겁니다. 대체 왜 그랬을까요? 이야기는 1885년 네덜란드의 작은 시골 마을 뉘넌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이 무렵의 반 고흐는 우리가 아는 그 화가가 아니었습니다. 노랗게 불타는 해바라기도 소용돌이치는 별밤도 아직 없었죠. 파리의 밝은 색을 만나기 전 그의 그림은 흙처럼 어둡고 무거웠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지독하게 가난했습니다. 물감도 캔버스도 모델을 쓸 돈도 늘 부족했죠. 그 시절 반 고흐가 파고든 건 농부들이었습니다. 땅을 일구고 감자를 캐고 고단한 하루 끝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사람들. 그는 그 투박한 삶에서 진짜 그림을 봤습니다. 그렇게 완성한 것이 그의 초기 대표작 감자 먹는 사람들입니다. 그리고 이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반 고흐는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수십 점씩 습작으로 그렸죠.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농부 여인의 두상도 바로 그 습작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. 감자 먹는 사람들을 위한 얼굴 연구, 그 수많은 스케치 중 한 장이었던 거죠. 그런데 여기서 반 고흐의 오랜 습관이 등장합니다. 돈이 없던 그는 캔버스 한 장도 허투루 버리지 못했습니다. 마음에 안 드는 그림 위에 새 그림을 덧그리거나 아예 캔버스를 뒤집어 반대쪽 면에 다시 붓을 댔죠. 그러니까 이 농부 여인의 두상의 뒷면에는 이미 먼저 그려진 다른 그림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. 그게 바로 반 고흐 자신의 자화상이었습니다.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. 왜 하필 자기 얼굴이었을까요?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. 모델을 살 돈이 없을 때 화가에게 가장 값싸고 언제나 곁에 있는 모델은 바로 거울 속 자기 자신이었으니까요. 실제로 반 고흐는 짧은 생애 동안 무려 30점이 넘는 자화상을 남겼습니다. 그건 나르시시즘이 아니라 가난한 화가가 붓을 놓지 않기 위한 가장 정직한 방법이었죠. 뒷면에서 발견된 이 자화상도 그런 얼굴 중 하나였습니다. 챙이 넓은 모자, 목에 느슨하게 두른 스카프, 덥수룩한 수염, 파리로 떠나기 전 아직 무명이던 시절의 젊은 반 고흐의 모습이었습니다. 하지만 반 고흐의 삶은 우리 모두가 알듯 끝내 환하게 피어나지 못했습니다. 1890년 그는 37의 나이로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. 살아있는 동안 그가 판 그림은 사실상 단 한 점뿐이었죠. 세상이 그의 천재성을 알아본 건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. 그리고 그가 남긴 그림들은 저마다 다른 운명을 따라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. 이 농부 여인의 두상도 그렇게 여행을 떠났습니다. 여러 손을 거친 끝에 1960년 에든버러의 한 변호사가 스코틀랜드 국립미술관에 이 그림을 기증하죠. 그런데 문제는 이 그림이 미술관에 오기 훨씬 전에 이미 벌어져 있었습니다. 시간을 조금만 더 앞으로 돌려보겠습니다. 1905년 무렵 이 그림이 암스테르담의 한 전시회에 대여됩니다. 그리고 전시를 위해 액자에 넣는 과정에서 캔버스를 단단하게 고정하려고 뒷면에 판지를 덧대고 접착제로 붙여버립니다. 바로 그 순간 뒷면의 자화상은 겹겹의 판지와 풀 아래로 완전히 봉인됐습니다. 그림을 다루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덮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로 말이죠. 그렇게 반 고흐의 얼굴은 어둠 속에 갇혔습니다. 액자 뒤 벽을 향한 채로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고서. 그리고 2022년 스코틀랜드 국립미술관은 큰 인상주의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. 농부 여인의 두상도 그 전시에 걸릴 예정이었죠. 전시에 앞서 보존과학자 레슬리 스티븐스는 그림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엑스레이 촬영을 진행합니다. 물감 아래 상태를 살피는 지극히 일상적인 검사였습니다. 그런데 현상된 엑스레이 사진을 본 순간 그녀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. 농부 여인의 얼굴 뒤로 전혀 다른 얼굴 하나가 유령처럼 떠올라 있었으니까요. 모자를 쓰고 수염을 기르고 한쪽 귀가 선명하게 드러난 남자. 그 강렬한 눈빛은 미술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결코 못 알아볼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. 바로 반 고흐였습니다. 전문가들은 이 자화상이 진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습니다. 캔버스를 재활용하던 반 고흐의 습관, 민원 시기의 화풍, 그리고 얼굴의 특징까지 모든 정황이 그를 가리키고 있었죠. 이 발견으로 세상에 알려진 반 고흐의 자화상은 35점에서 36점으로 늘어났습니다. 한 세기가 넘도록 아무도 몰랐던 그의 36번째 얼굴이 그렇게 다시 세상과 마주한 겁니다. 다만 아직 우리는 이 자화상을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.
그림을 덮은 판지와 접착제가 워낙 단단해서 원작을 훼손하지 않고 떼어낼 방법을 지금도 신중하게 연구하고 있기 때문이죠.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오직 엑스레이가 붙잡아낸 흐릿한 그림자뿐입니다. 100년 넘게 벽을 향해 있던 얼굴이 겨우 한 장의 흑백 사진으로 우리에게 인사를 건네는 셈입니다. 가난 때문에 캔버스를 뒤집었을 뿐인지, 아니면 마음에 들지 않던 자기 얼굴을 스스로 덮어버리고 싶었던 것인지, 반 고흐가 왜 자기 초상을 판지 아래 숨겼는지 그 진짜 속마음은 이제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. 다만 분명한 건 살아서 단 한 점밖에 팔지 못했던 그 무명의 화가가 지금은 그림 뒷면에 남긴 얼굴 하나까지 온 세상이 들여다보는 화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. 여러분 눈엔 벽을 향해 있던 이 얼굴이 어떻게 보이시나요? 감추고 싶었던 자화상이었을까요? 아니면 언젠가 발견되길 기다린 얼굴이었을까요?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고 또 다른 명화의 비밀이 궁금하시다면 구독, 좋아요,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.